시작이 됩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합원 한영기입니다. 오늘 네 번째 설명회 같은데요. 자꾸 저한테 왜 자꾸 설명회를 제가 하느냐, 조합장이 안 하고 라고 해서 오늘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이거는 이 제가 하는 설명회 모든 자료는 조합이 직접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설명만 제가 조합장님 대신해서 설명만 제가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순서는 이제 거의 이제 설명회가 앞으로 한 번 정도만 더 하면 이제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어지는데, 각종 유언비어, 소위 비대위의 거짓 선동들이 첫 번째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세대 평면도 변경에 대해서 조합의 어떤 입장을 약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옵션 관련한 또 유언비어들이나 음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옵션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네 번째, 분양계약 체결금지 가처분 소송. 저희가 3월 10일 날 기각 판결, 그러니까 조합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정말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소송이고, 비대위에서는 이걸로 끝내지 않고 본안소송 다투겠다, 형사 고소까지 하겠다라고 지금 나서고 있어서 이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번 비대위의 민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20여 가지에 대한 허건조합원의 답변을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7번 허건 변호사의 거짓말. 지금까지는 비대위의 소위 리더, 대표라고 저희들은 생각해 왔었는데, 한번 보시면 좀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재건축에서 변호사와 재건축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대위에 대한 조합의 대응 방안, 그리고 끝을 맺겠습니다. 백여 세대를 누구 마음대로 상가에 분양했나? 이게 지금 이제 1년밖에 안 된 거거든요. 2000년 1월 21일 총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상가한테도 쉽게 아파트를 줄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을 했어요. 여기 총회에서 90% 이상 전부 다 우리 조합원들이 찬성해서 통과된 안건이고, 이거에 의해서 이번에 조합원 분양, 상가 분양을 해줬는데, 누구 마음대로 상가 분양했냐고 하니까, 이 양반들이야말로 도대체 어느 조합원인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상가 조합원한테 아파트를 분양함으로 인해서 아파트 조합원이 훨씬 이익이었다. 예를 들어서 이때만 해도 저희가 4,890만 원 일반 분양가일 때입니다. 근데 이때 저희가 상가 분양가는 조합원 분양가에 500만 원 플러스한 거였기 때문에 조합원 분양가 약 5,550만 원 플러스 500, 그래서 6,05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일반 분양가보다 평당 1,100여만 원 정도가 더 비싸게 상가 조합원한테 분양을 했어요. 그래도 상가 분양 조합원들은 500만 원 비싸지만 조합원 분양가에 비해서 6천만 원이면 그래도 거의 1억대 한 9천에서 1억 정도 가는 거를 6천에 받기 때문에 상가 조합원들도 좋아했죠. 많이 신청을 했고. 누가 뭐래도 아파트 조합원 분양 수익도 훨씬 늘어났다. 그런데 도대체 이 사람은 우리 조합원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비대위 카페나 이 단톡방에는 조합원 아닌 업자들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업자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은. 그 다음에 모델하우스가 형편없다. 지금 모델하우스에서 계약하라고 있죠.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국내 최상입니다. 최상이에요. 조합원 80% 이상이 대단히 만족해하고 있고,
어제 오늘 다녀가신 분들 모델하우스에 대해서 크게 불만 가신 분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델하우스 형편없다는데 여기다가 창호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실창이 너무 적다. 이거하고 모델하우스 고급하고 뭔 상관이 있죠? 아니 모델하우스를 설계 창 사이즈가 3.6m면 3.6m를 달아야지 모델하우스에다 5m를 달면 되나요? 그냥 모델하우스 개판 5분전이라고 이제 대한민국이 다 알아요. 그런데 도대체 뭐가 개판 5분전인지 나도 몰라요. 나도.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에 설계사 시험사가 뭐였냐? 손해배상 청구해라. 일단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까? 여기에 유명한 변호사들이 지금 이 비대위에는 몇 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로 인해서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해서 대한민국 가장 빨리 인허가를 받아서 초과이익 환수제 피하고 그 다음에 반포대로 쪽에 지금 그 진출입로 내두고 이거 도저히 낼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근데 CM이 이게 자문을 해서 결국 냈고, 이런 공은 이게 지금 5천억짜리인데, 5천억짜리. 그 다음에 특별건축구역 설계로는 최상입니다. 지난번에 같은, 특별건축구역엔 주공 1, 2, 4주고 우리 단위 평면도를 봤지만, 정말 최상이에요. 도대체 뭘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하라는 건지. 이게 조합원들한테 엄청나게 지금 조합장이나 조합집행부나 이런 사람 또 한영기가 개입해가지고 잘못했다라는 걸 계속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신반포 상가 지분 매각 동의서 철회해라. 이거 철회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속된 말로 아주 곡소리 납니다. 이 철회한 사람. 자, 신반포 상가 매각할 때 이것도 2016년 11월 29일 정식 총회에서 이거 보세요. 거의 이것도 90% 이상 찬성으로 통과돼서 이걸 일괄 매각하기로 한 거거든요. 총회에서. 자, 그리고 전부 다 지금 명의신탁 했죠. 명의신탁 했다라는 얘기는요, 조합총회나 조합 전체의 어떤 의견에 따라서 그 재산권 행사를 조합이 합니다. 조합이. 개인이 나 못해라고 한다고 해서 절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부추기는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는데, 자, 이때 이거 다 썼어요. 조합원들이 소송 이임 및 토지 매각 동의서. 여기 하이라이트 이겁니다. 이와 같이 소송과 토지 매도에 동의하며 소송 승소 시 토지 매도 약속을 위반할 경우 이 토지 대금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하는 것에 동의하며 각서를 제출합니다. 이거 다 제출했어요. 이거 다 제출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제 이거를 위반했잖아요. 동의서를 처리한 사람들은. 그러면 이대로 토지 매도 약속으로 위반 시 토지 매도 대금 전액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배상하는데 왜 이럴 수밖에 없었냐면 지금 이거를 일괄로 법무법인 강장항에서 소송을 해서 땅을 뺏어와야 돼요. 지금 상당수 사람들은 지금 한신공영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전전 매도자들이 소유권을 받아올 때 못 받아온 조합원들이 수백 명이라서 지금 이 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 소송이 어마무시하게 힘든 소송이라서 지금 1심 자체가 아직 지금 몇 년이에요? 4년째 안 끝나고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소송입니다. 그러면 이 법무법인은 실컷 돈에서 이게 성공보수를 하는 건데 전부 다 지금에 와서 다 나 안 팔아 라고 해버리면 이 법무법인이 돈 누가 줍니까? 1심을 지금 4년째 하고 있는 이 법무법인. 자,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해가지고 이런 동의 각서가 있었는데
자, 33평 기준으로 위약금이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 그 상가 지하 2층 땅, 그러니까 판매 시설도 아닙니다. 기계실, 전기실 용도예요. 0.148평을 가지고 있어요. 0.148평. 근데 이게 3,500만 원으로 계산해서 518만 원입니다. 자, 동의서를 처리한 사람은 아까 그 각서를 위반했기 때문에 33평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일단 518만 원 물어내고요. 개인이 0.148평 가지고 내가 볼 때 이거를 50만 원을 살 사람도 없어요. 개인이 팔면. 이건 누가 사요? 천 몇백 분의 1, 천 몇백 분의 1140명이 공동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0.148인데 50평 같은 경우는 787만 원을 물어내고 0.2평을 알아서 한 팔면 평당 10만 원 주면 누가 살라나. 그런데 이거를 그 소위 비대위 거기서는 부추겼어요. 이거를 계약 해지하라고, 동의서 처리하라고. 그 다음에 요즘 나오는 것들 보겠습니다. 다용도실에 후드를, 렌즈 후드를 설치하고 자동식 소화기를 설치해서 나중에 가스를 다용도실에 가스렌지를 놓고 쓰고 싶을 때 바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고 이게 계량기에서 끝나니까 안전에 문제가 있다. 이것도 지금 민원을 넣고 있어요. 질의해신하고 있고, 입주 전 안전 미비상으로 민원 넣으면 준공 안 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공 내주지 말라고 이제 싸우겠다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은 비대위 단톡방이나 이런 데 있지만 카페네요, 여기는. 조합원이 이 짓 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게 지금 그 가스 계량기를 집집마다 설치하는 거는 이게 법이 아직 개정이 안 돼서 그래요. 옛날 법이라서. 그러니까 아크로 리버파크도 똑같이 그랬어요. 인덕션 하면 가스가 필요 없어요. 아예 필요 없어요. 난방도 지역 난방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역 난방이 아닌 시골의 어떤 개별 가스 보일러나 이런 데는 인덕션을 놔도 이게 필요하겠죠. 그런데 서울은 지금 이 반포는 필요 없는데 법이 무조건 하게 돼 있으니까 지금 계량기를 설치해요. 법이. 그런데 계량기 설치를 하는데 이게 완전히 난방이 아니고 치사용만으로 하기 때문에 배관이 왕창 줍니다. 원래 보통 입상이 35층 두 세대를 이렇게 쓰게 되면 50mm, 2인치라고 하죠. 50mm 정도 되는데 이게 한 32 이렇게 줄어듭니다. 난방이 없어지고 치사용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적은 파이프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배관이 세대 그 다용도실에 가서 가스 계량기까지는 설치돼요. 그런데 여기 안전 문제요. 안전 문제는 뭐가 있죠? 이 계량기 이후에 플러그라는, 그러니까 뭐 이 배관이 좀 문제가 있어서 끝이 배관에 완전히 플러그라고 막히는 캡 같은 걸로 씌워버려요. 그러니까 가스가 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는 계량기, 내가 가스렌지를 설치하려면 그거는 전문가가 서울 도시가스나 이런 데서 와서 설치비 2만 원이든 뭐 만 원이든 이걸 받고 호수 가지고 와서 캡 열고 그네들이 설치해 주는 거지. 평상시에 이거 손댈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크로에 보면 지금 아크로에서는 1612세대 중에 3세대를 이걸로 했었었는데 지금은 한 세대도 이거 가스렌지 사용한 데가 없어요. 인덕션이 있어서 밖에서 가스렌지를 별도로 사용해야 될 이유가 없고, 전혀 우리 아크로 보면 1600세대가 다 사용 안 하는데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 우리 2600명 조합원 중에는 한두 명이 사용할지. 그러면 한두 명 사용할 걸 대비해서 전부 다 거기다가 렌지 후드, 가스 렌지 후드를 설치하고 자동 확산 소화기를 설치하고 이걸 해야 된다? 이거는 진짜 필요하면 개인이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보통 그 세대 안에 내부에 들어와 있는 다용도실 일부 평형에 있고 외부에 그 주로 이제 다용도실이 면하는데 외부에 있는 거는 후드도 필요 없고 자동식 소화기도 필요 없어요. 그냥 문 열어놓고 냄새 나면 문 열어놓고 가스레인지 사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데도 저희는 그냥 포터블 가스레인지 그러니까 뭐 가지고 다니는 그런 걸 가지고 거기서 굳이 뭐 냄새 나는 거 굳이 할 때는 잠깐 거기 포탑을 갖다 쓰지 거기다 가스레인지를 연결해 가지고 상시로 쓸 이유가 없다. 근데 이거를 지금 이게 협박하고 있어요. 안전 미비상으로 준공 안 난다? 아크로 준공 어떻게 받았죠? 이거 하나도 안 했는데. 이렇게 일단은 지르고 봐요. 일단은 거짓말로 일단 해놓고 본다고. 근데 이걸 아무 답이 없으면 그래 우리 진짜 이 새끼들이 왜 이거 안 해주지? 이제 점점 커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걸 노리고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건 며칠 전에 올라왔어요. 현대 그 조합 창립 총회 책자를 갖다가 올렸어요. 거기는 49층으로 한대요. 가구 수는 늘리지 않고 1대1로 한대요. 그러니까 압구정은 현명하게도 1대1이고 우리는 온밸리는 호구밸리래요. 호구. 영스라는 사람은 동강 간격이 너무나 부럽네요. 모두들 현명하게 잘 하네요. 우리만 빼고 우리는 개판으로 하고. 지금 그 얘기잖아요. 응? 아니 창립총회 때 뭔 짓을 못하냐고요. 우리 통합할 때 저도 45층이라고 했어요. 설명회에서. 그 예전에 오세훈 시장 뭐 바뀌면 뭐 50층 한다고 그러니까 해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즘 1대1 허가합니까? 지금 2차 진행하고 있거든요. 2차 진행하는데 토지 기부채나 이런 걸 줄이면서 임대를 왕창 넣도록 요구해요 지금. 임대를. 그런데 1대1 하면 임대가 없어지잖아요. 세대수도 1대1이면 이거 제대로 하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최소한 500세대 훨씬 이상 일반 분양 500이 뭐야? 거의 1000세대 이상. 지금 이게 압구정 3구역이니까 제일 큰 데니까 1000세대 이상 일반 분양 나오고 임대주택이 한 300, 400세대 나올 때를 일반 분양 한 1000세대 줄이고 1대1로 지금 허가해 준다. 요즘 공공재건축 얘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건 그림이야. 빨리 조합원들을 창립총회 동의서 빨리 받기 위해서 49층 그림 그려놓고 이거 법적인 책임지는 거 아니잖아요. 이걸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 이제 모르는 조합원들은 이래요. 진짜 우리는 개판이네. 타닥타닥 우리는 35층 이게 뭐야 이거. 그걸 노리는 거죠. 한 달에 60억이면 29개월 지연됐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29개월 지연됐다라는 건지. 세대당 그래서 2억 5천 추가 부담을 한답니다. 29개월이 우리가 늦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2021년 지금 입주해야 된대요 지금. 근데 2023년 8월 달이니까 정확하게 29개월 지연됐다는 거예요. 지금 입주 시작했어야 되는데. 도대체 누가 금년 3월 달에 입주한다고 약속을 했으면 어디에 나온 근거인지. 그런데 이런 걸 여기다 푹 올려요 그냥. 자 이걸 보면 이제 우리 모르는 조합원들은 뒤집어 주죠. 이게 도대체 이 조합장 미친 거 아니야 부터 시작해서. 응? 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너 왜 근거 없이 이런 걸 올리냐라고 했더니 너 근거 좀 대봐 했더니 이 사람 답한 게 이게요. 저는 카페 게시글에서 봤어요.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찾아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조합 해임하시면 찬성할게요. 제가 이게 사실이면 조합 집행부 내가 앞장서 해임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너 어디서 어떤 근거로 했냐 그랬더니 카페 어디에서 게시글 본 거래요. 그럼 봤으면 보고 그냥 지나치면 되지. 지가 왜 또 올리냐고 그럼. 사실도 아닌 걸 확인도 안 된 거를. 그리고 나한테 찾아보래요.
그리고 내가 조합장 해임하면 지가 찬성하겠대요. 응? 온베일리 100이라는 사람. 이런 거는 정말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겁니다. 고소해야 되고요. 네. 정말 너무나 악의적이에요. 분양시 꼭 참조하세요. 3차 주영이시죠? 이제 알아, 이거 노노. 이 양반이 전문가입니까? 세상에 계약서 도장 찍기 전에 이런 거 삼성한테 받아줘야 된대요. 자, 이런 계약서는 저도 23년, 20년 넘게 일군 대우하고 삼성의 건설회사에 근무했고, 명색이 지금 10만 불자 조합장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조합장 하면서 40몇 개 조합을 다니면서 자문을 해주고 수없이 이런 계약, 그 다음에 모델하우스를 수십 개를 다녀봤는데, 지금 주영인 씨가 얘기하는 이런 계약서랑은 대한민국 재건축 계약서에 존재하지가 않아요. 근데 일반 조합원들이 볼 때는 이거 중요하지, 이거 꼭 받아야지라고 할 거예요. 오늘 세 사람이 이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세 사람이 이 말 듣고, 야, 너 대리석 어느 나라 거고 두께가 어디고 뭐 메이커는 어디고 뭔 어떻고, 너 이거는 응? 시장에 무슨 콩나물 사도 10원도 깎고 이게 좋은 거 나쁜 거 고르는데 이게 뭐야? 아무것도 모르고 나한테 하라는 거야? 이미 웬만한 거는 우리 계약서에 다 들어있어요, 이거. 그리고 지금 삼성물산건설이 남들이 안 하는 진짜 이런 거지 같은 계약서 가지고 도장 찍으라고 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표준이에요. 대한민국 모든 재건축 조합의 표준 계약서를 가지고 지금 도장을 찍고 있어요. 우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런 걸 보면 이거 우리만 진짜 허접한 쓰레기 같은 깜깜이 계약서에다 도장 찍고 있구나. 근데 오늘 그 세 사람 결국은 어떻게 했냐고 그랬더니 일단 보냈대요. 가라고. 그런 계약서 당신이 써가지고 오든지, 우리는 없으니까. 자, 임원들, 이런 사람들은 계약할 의사가 없어요. 끌어내세요. 만약에 다른 사람, 뒷사람한테 계속 방해가 되고 시간만 끌고 그러면 임원들이 지켜서 있다가 끌어내고 계약 안 하면 돼요. 그냥 단독주택, 지 개인주택 할 때 그렇게 하면 돼요. 자, 조합원 분양가가 너무 높다. 이게 왜 안 나오나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높거든요. 지금 내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서 신기록이에요. 그런데 바로 옆에 10만 포 15차 3,860만 원가 거의 1,800, 1,700만 원 비싸잖아요. 평당. 그러면 한 30 몇 프로, 40% 비싸다는 건데 주공 1, 2, 4, 5,100. 여기는 진짜 저층이고 엄청나게 수익이 대한민국의 최고로 좋은 데인데 왜 그럼 여기는 또 5,100일까요? 한신 4주구보다 훨씬 높아요. 여기 중층짜리인데 한신 4주구 4,460. 근데 우리는 약 평균 5,550. 이거 완전히 우리 사기당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부담금이 그렇게 높지. 그래서 아주 조합원들이나 우리 쉽게 이건 좋은 공부거리가 될 거예요. 아주 진짜 눈에 그냥 쏙쏙 들어오게 두 번 다시 이런 얘기 안 나오게 내가 이 자료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조합원 분양가를 5,000일대하고 3,000만 원일대하고 두 가지. 자, 종전평가액은 우리 34평이 평당 예를 들어서 평당 아닌 거죠. 조합원 분양가가 5,000이든 3,000이든 종전평가액은 10억씩 똑같다고 보죠. 그죠? 이건 같아요. 그 다음에 개발 비용이 뭐냐? 이거 40평을 분양받는 걸 계산했을 때 약 한 5억씩 사업비 들어가는 거 똑같죠? 평당 우리가 조합원 분양가가 3,000만 원이라 해도 이건 2억만 들고 공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감재는 똑같아요. 자, 그러면 40평 분양가가 어떻게 되나 볼까요? 평당 5천이니까 곱하기 40하면 20억입니다. 여기는 3천이니까 곱하기 40하면 12억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가가 이때는 20억 원이 조합원 분양가고 3천만 원일 때는 12억. 자, 이때 이제 비례율을 어떻게 구하느냐. 비례율이라는 거는 최종 분양 수입 요거. 이거 분양 수입이잖아요. 분양 수입에서
개발 비용을 빼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나누기 원래 정정 금액으로 나누면 이게 예를 들어서 15억이잖아요. 20억에서. 근데 정전이 10억이야. 그러면 5억만큼 이긴 거죠, 실제로. 그럼 비례율이 150%예요, 비례율이. 그리고 여기는 12억에서 5억 빼면 7억. 7억을 나누기 10으로 하면 0.7. 그걸 100%로 100을 곱하면 70%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옛날 정전평가에서 권리가액을 정할 때 요 10억에서 여기는 곱하기 비례율을 곱해요. 그러면 내 권리가액은 종전금액은 10억이었지만 내 권리가액이 15억으로 늘어나요. 왜? 이익이 많이 생기니까. 15억이 늘어났어요, 권리가액이. 얘는 10억, 똑같이 10억 곱하기 70% 곱하면 이 권리가액이 10억에서 3억 떨어져요. 왜냐하면 70%로 줄어들었으니까. 100이 똔똔인데 70% 줄었으니까. 그럼 부담금 못 가요. 40평 부담금이 20억이었죠. 자, 20억이었죠. 그런데 내 권리가액이 얼마예요? 15억이었어요. 그러니까 5억 내야 되죠. 이 5억 내서 이 5억을 내가지고 요 공사비 5억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딱 20억짜리 받는 거죠. 그죠?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40평 분양가가 12억이었어요. 근데 내 권리가액이 7억밖에 안 됐어요. 이 분양가는 싸졌지만 내 권리가액이 왕창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이거 얼마예요? 5억이죠. 얘하고 똑같아요. 부담금은. 부담금이 똑같다는 얘기는 뭐죠? 야, 이것도 5억 여기 개발 이익 딱 내고 12억짜리 받는 거예요. 7억이었으니까. 자, 부담금이 5억씩 낸다는 건 뭐예요? 평당 3천만 원을 조합원한테 분양하나? 평당 5천만 원을 분양하나? 평당 1억에 분양하나? 똑같다는 얘기죠. 숫자 노름이에요. 숫자 노름. 이거를 가지고 이제까지 왜 비대위 카페에서 이 얘기가 안 나오나 했어. 근데 요즘 나와요. 자, 이제 정확하게 이해했을 거예요. 세대 평면도는 일단 지금 잠정적으로는 조합에서는 3월 15일까지, 다음 주 월요일까지 각 평형별 타입별로 단일안이 확정이 되면 그 확정된 평형 및 타입은 반영 예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세대 개선 사항 그 회의를 3개월 동안 해왔는데 이제 마무리가 돼서 3월 15일까지 1안, 2안, 3안이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못 하잖아요. 한 타입을 놓고 1안, 2안, 3안을 고르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를 단일안으로 조합원들이 그나마 확정을 해주면 가능하면 조합은 반영해 주겠다. 그런데 실외기실이 이쪽에 있다가 저쪽으로 가는 것들은 다음 주 중으로 결정이 돼요. 서울시에서 이게 경관심의나 건축심의사항이냐 아니냐를 아예 대놓고 서울시에 확답을 받아서 건축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그런다면 이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실외기실 하나 옮기기 위해서 몇 개 타입, 그러니까 전체도 아니야. 일부 평형, 일부 타입의 실외기실 하나 옮기기 위해서 전체 우리 공사를 몇 개월 중단시키고 경관심의, 건축심의, 사업시행과 변경을 받는 거는 안 되겠죠. 이게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아마 어느 정도 결정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문제가 없다고 그런다면 다음 주 15일까지 결정이 돼도 그래도 이거를 다 반영해서 하려면 공사 중단은 1 내지 2개월은 감수를 한다, 해야 된다. 자, 왜 1 내지 2개월이 돼야 되냐면 어찌됐든 이것들이 건축심의를 안 받는다 치더라도 경미한 또 사업시행 변경을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경미한 사업시행 변경 인가를 받으려면 이제 다음 달 15일까지 확정하면 그거를 한 2, 3일 동안 확정해서 이사회 하죠. 대의원회 하죠. 그 다음에 총회 하려면 최소 2주
걸리죠. 그 다음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해서 60일이죠. 근데 60일을 정말로 당겨서 뭐 한 달, 10일, 한 달 반 만에 한다고 치면 한 달 내지 두 달은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든 삼성한테 공사비 증액 없이, 이건 늦어지는 것에 대한 증액 없이 공사 기간만 좀 연장해주는, 지금 예를 들어 40개월을 41개월이나 42개월을 늘려주고, 가능하면 세대 3개월 동안 고생해서 이렇게 완성해온, 나름대로는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게 일일이 하나씩 따지고 하면 좋아지겠죠. 그래서 지금은 현재 조합의 방침은 가능하면 수용한다. 옵션 관련입니다. 이 34평 타워형의 기본 대리석 표시되어 있지 않다. 24평에는 제공되는 거실 아트홀 대리석에 34평 타워에는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 일단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34평도 마찬가지입니다. 24평이 되는데 34평이 안 될 리가 없습니다. 34평 되고, 실제 거실의 그 아트홀 대리석은 일면 시공은 전체 평형이 다 기본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양 안내 책자에 기본 제공 가전제품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표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스마트 오븐, 인덕션도 이제 일부는 이제 선택하게 돼 있죠. 예를 들어서 일부 한 타입만, 외산 한 타입만 옵션이고 나머지는 선택이에요. 그 다음에 빌트인 김치 냉장고 220리터짜리, 그 다음에 무풍 에어컨 3개, 84 이하는 2개, 그 이상 40평 이상은 안방, 거실, 주방 3개는 기본으로 나가고요. 드럼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까지 기본 무료로 제공합니다. 근데 사실 말이 무료지 엄밀히 따지면 이거 다 공사비에 다 반영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세척기는 원래 없었으니까 뭐 이게 한 1, 20억 들지 30억 들지 결국은 도급 금액에 증액이 돼야 돼요. 그러나 어찌됐든 조합원들한테는 무료로 나간다. 내부 설계 변경 협의 내용이 모함 및 분양 안내 책자에 미반영됐다면 별도의 안내나 약속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것들은 별도의 안내나 약속을 할 필요 없고요. 계약서에 보면 어떤 총회 결의에 따라서 사업시행 변경 인가를 받아서 일부 그 단위 세대 평면이나 이런 것들이 변경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이미 계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것도요. 지금 예를 들어서 15일 날 뭐 34평 이상 평형 단일안이 15일 이후에 나오는데 지금 계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단일안이 나온지도 안 나온지도 아직도 확정 안 됐는데 그걸 뭐 어떤 걸 가지고 이 계약서에 넣을 수 있어요? 넣을 수 없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미 제가 약속을, 그 조합에서 이미 아까 설계 변경에 대해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할 거예요. 삼성 옵션 가격이 비싼 것 같다. 이거를 지금 누군가가 공동구매로 계속 유도를 합니다. 주 모 씨가. 내가 볼 때는 또 이 뒤에 자기 말로는 진짜 업자 한번 그 컨택을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반농담식으로 비싸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인터넷 뒤져보면 다른 조합에 다 나와요. 응? 비슷해요. 어디나 비슷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마존에 어떤 걸 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럼 아마존은 정말 그게 쌀 수가 있어요. 극히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인터넷 중에서 뭐 쿠팡 중에서도 뭐 어떤 특별한 제품들 그거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요. 대한민국에 어디나 거의 비슷한 금액입니다. 주방가구 기본 제공 품목이 한샘이 아니다. 돌아버리겠어요. 한샘 맞습니다. 한샘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본 품목에는 이 한샘에다가 엔지니어 스톤, 상판, 뭐 팝업 콘센트, 독일 수전, 인덕션, 후드, 빌트인, 김치 냉장고, 식기기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기본으로 다 돼 있습니다. 주방 가구를 그 알로 독일산으로 하든 한샘으로 하든 나머지는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미러 옵션이 아닌 기본형 화장대는 어떻게 제공되나요? 이거는 좌식
화장대가 제공됩니다. 엔지니어 스톤 그 상판은 동일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 제공 옵션인 강폭 브러쉬 마루 어쩌고 저쩌고 뭐 하는데 이것도 잘못된 거고 강마루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수입 원목이 맞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옵션이 없냐, 이것도 지금 엄청 선동하고 있죠. 근데 이거 역시 처음 이런 계약을 해보면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뭐야, 왜 우리는 진짜 마이너스 옵션 안 해? 내가 알아서 할 텐데. 대한민국에서 강남에서 이 마이너스 옵션 한 재건축 조합을 한번 데려가 보세요. 몇 개 있는지. 저는 아직까지 있는지를 못 봤어요. 이거 안 해요. 특히나 우리같이 특별 건축가에서는 불가능해요. 그 기간 안에 62개 타입을, 그런 다른 것도 옵션이 엄청 많은데 그래서 마이너스 옵션까지 해버리면 거의 40개월, 42개월만 할 수도 없어요. 옵션 하나면 삼성에서 500만 원 지급하나요? 지급 않죠. 현금을 줍니까? 옵션 비용에서 500만 원을 차감해 준다고 그랬죠. 그죠? 이거는 옵션을 하면, 옵션이 내가 2천만 원이다 그러면 500만 원을 공개하고 1,500만 원만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옵션 하나도 선택 안 했으니까 500만 원 줘. 그건 현금은 줄 수 없습니다. 옵션은 하는 것이 유리한가 안 하는가, 이건 진짜 궁금해서 정말 잘 몰라서 물어보는 분이 많이 계세요. 정말로 아마 계약하면서도 많이 망설이나 봐요. 그래서 지금까지 국내 어떤 옵션 사례를 쭉 놓고 보면, 또 우리 아크로 내가 살면서 보면, 첫 번째 이거 순서대로예요. 에어컨은 요즘 너무나 여름에 덥기 때문에 기본으로 무조건 첫 번째로 일단 에어컨 정도는 최소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하고 싶다면 두 번째로는 주방 가구다. 정말 우리 주부들이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확실하게 주방 가구는 국산하고 외산하고는 정말 다릅니다. 세 번째가 원목 마루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뜯어내고 다시 내가 공사하기에는 일이 커요. 주방 가구 같은 경우는 진짜 주방 뒤에 보면은 그 엔지니어 스톤이나 아니면은 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 이렇게 주방 가구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요 뒤에 그거 시공 안 해요. 타일이나 이런 거 안 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거실에, 아니 욕실에 대형 거울이 한 면을 차지했다. 대형 거울 뒤에 타일 안 붙여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옵션 않고 개인이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생기고, 에어컨 같은 경우는 물론 업자가 다 해주지만 천정 따고, 어떤 사람은요 천정 따놓으래요. 세상에 입주하는데 천정을 따놓고 공사 준공 받으래요. 말이 됩니까? 자기는 자기가 설치하겠대요. 근데 그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 업자가 아주 따주니까, 따서 지가 알아서 하니까. 그런데 개별 시공하게 되면 첫째는 하자 보수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내가 기본적으로 두 개는 삼성의 공기청정 에어컨으로 기본으로 받았는데 나머지 세 개는 각 방마다는 업자 시켰어. 이게 이제 어떤 하자가 생기면 그 업자들이라는 게 한번 설치하고 나가 버리면 불러오기도 쉽지가 않고요. 개인은. 삼성은 당연히 자기가 설치 안 한 거니까 그건 AS 잘 안 해줄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에다가 별도로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런 어떤 하자 보수의 문제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어찌됐든. 그 다음에 별도 공사 시 어찌됐든 번거롭고 절대 싸지 않아요. 개인이 할 때 절대 싸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 마감재 손상 우려가 많아요. 이걸 하루에 이런 업자들이라는 게 나중에 에어컨 설치를 하도 정말 빨리 설치하고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대충 바닥에다 그냥 뭐 신문지 몇 개 깔아놓고 그냥 하고 나면 바닥에 진짜 원목마루가 기스 난다든지 그런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옵션은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에어컨, 조금 여 있으면 주방 가구, 좀 더 있으면 원목마루까지는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애당초에 어떤 경우든 다른 전 가전제품도 뭐 2천 몇백만 원짜리 있고 그러지만 여유 있는 사람들은 좌우지간 애당초에 집 공사할 때 같이 넣는 게 최고입니다. 돈 여유 있는 사람. 그리고 매매 시 이 주방 가구라든지 원목이나 이런 것들은 가격에 반영돼요. 절대 그 이상 가격합니다. 분양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소송, 이 문제의 가처분 소송 문제 보겠습니다. 이게 판결문인데요. 일일이 다 볼 것 없이 채권자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지금까지 계속 불법 해놓은 게 뭐예요? 1+1. 사람 2명이 부자합장 포함해서 2명이 특혜 분양받았다. 이건 완전히 불법 위법이다. 두 번째가 뭐죠? 보르주하고 펜트하우스에서 보르주하고 조합원하고 바꿔버렸다. 원상시켜라. 그리고 이거 스카이라운지로 해야 할 거다. 그 다음에 펜트하우스는 1차 신청한 사람들만 신청했어. 다른 사람들은 2차 신청할 때 신청할 기회를 안 줬어. 그러니까 펜트하우스 다시 신청해라. 신청받아라. 또 하나가 왜 펜트하우스는 동호수 추첨을 수기로 했느냐? 왜 한국 감정에는 안 보냈느냐? 이 네 가지예요. 이게 줄기차게 불법, 위법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죠. 이게 다 주장한 거예요, 여기서. 1+1 뭐 이게 다 주장한 거예요. 이게 다 주장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게 뭐 사업시행 변경에 따라서 전면 재분양 신청을 원래는 전면 했어야 된다. 46평 배정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제 구체적으로 판결을 합니다. 46평에 대해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판결하고, 그 다음에 이 펜트하우스, 이 보르주냐, 이거냐, 이거에 대해서 배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예? 보르주를 처분하고 벌써 벌써 없음을 명백하다. 다 이상 없다라는 얘기고요. 1+1도 배정받은 권리가 실제로 침해되었다 단정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까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 자, 5가지네요. 1+1 특혜 분양, 펜트하우스 보르주하고 입업 분양, 스카이 변경하는 거, 펜트하우스 재분양 안 한 거, 2차 전체 재분양 신청 안 한 거. 이게 전부 다 여기서 합법이라고 했습니다.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라고 했지만 전부 다 합법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3개월 동안 비대위는 어떻게 했을까요? 완전히 거짓말 친 거죠. 그걸로 조합장 해임하자 난리가 났잖아요. 이렇게 무식하게 불법을 저지른 사람 이렇게 몰아붙였잖아요. 판결문 비대위 측 주장 볼까요? 이와 같이 2차 신청 및 추첨은 무효이므로 채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 전부에 관하여 조합원과의 분양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구한다. 전체를 새로 분양 체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무효니까. 다만 이 사건 아파트 전부에 관해 분양 체결을 금지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일부 조합원들이 특혜로 분양받은 46평 1+1 요 두 세대하고 펜트하우스 14세대 중에 12명이 분양받았으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양계약 체결을 금지한다. 이 두 가지를 했어요. 이게 도저히 안 되면 질 것 같으니까 다 금지시켜버리면 그러면 요거라도 금지시켜달라 이렇게 요구했어요. 요거라도. 근데 이 요거만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금지를 시키면. 이거 다시 하라는 거잖아요. 이거 불법이니까. 근데 다른 사람 다 계약하고 이 사람만 남겨놓으면 어떤 걸로 다시 분양받아야 되죠? 일반 분양 지금 남아있는 24평이나 30평을 분양받아야 되나요? 제가 그랬어요. 전에 문자로 조합에서 나갔죠. 이 가처분 소송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 조합이 패소하면 최소한 공사 중단 6개월 이상, 그러면 한 600억 이상 해서 1,몇백억까지 손실이 난다. 이 가처분 소송 하나로. 그런데 비용 안 된다. 예. 자, 그 근거가 뭐냐? 이게 공사비 계약서입니다. 삼성하고. 여기 보세요.
사업 경비의 대여를 중지할 수 있다. 여기 보세요. 조합원 분양, 일반 분양, 분양승인, 관리처분 이 정한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 공사금액의 지급을 지연할 경우는 제1사업자로 주부담금 징구를 위한 관리처분 변경 중에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1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여도 이행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사업 경비의 대여를 중지할 수 있어요. 사업 경비를 이제 안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대여 받고 있죠. 본조에 의한 대여 이 조항의 1항에 대한 대여금 지급 정지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급인이 뭐냐? 삼성물산건설입니다. 재공사 중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자, 이거 제대로 안 되면 1개월 기간에 여유 기간을 통지를 하고 1개월 뒤부터는 공사 중단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입주할 때까지 이거 분양 계약을 안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건설사가 땅 파가지고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1조 원이 넘는데. 그리고 집 사업비까지 하면 1조 한 6천억을 빌려주는데 계속 조합원 분양도 안 해. 일반 분양도 안 해. 관리처분 인가를 안 받아줘.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영원히 예를 들어서 대우건설 같은 거 어떻게 공사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어디나 다 이 조항이 있어요. 공사 중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20조 조합원 분양. 이제 여러분들 또 잘 알아야 돼요. 조합원은 착공신고 수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전산 추첨을 통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거 원칙으로 한다. 이것도 계약서 20조에 있어요. 일반 분양, 조합원 분양이 착공 신고 후 4월 작년 17일부터 60일 이내, 2달 이내 6월 16일까지 계약 끝났어야 돼요. 우리 이 계약서에. 그러니까 삼성은 지금 11개월째인데 엄청 봐주고 있었던 거예요. 엄청. 그 다음에 조합 정관 볼까요? 조합은 분양신청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또는 인가된 처분에 따라 분양등에 제외된 자는 가리처분 인가받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토지 건축물 그 밖의 권리에 대해서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이거는 이제 분양신청이 끝났을 때고, 조합원은 가리처분 인가 후 조합이 정하여 통지한 기간 이내에 분양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분양계약 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항이 이거예요. 현금 청산한다. 자, 그러니까 비대위가 지금 문자 보내가지고 이거는 또 분양계약 하라고 지금 독려를 해요. 안 하면 이제는 약이 없어요. 그냥 현금 청산인데, 현금 청산은 정말 손해 많이 봅니다. 여기 왜 손해 보느냐? 그냥 감정평가해서 기존에 들어간 이주비 금융비용, 기존에 들어간 각종 사업비에 대해서 종전자산가 비율로 N분의 1해서 그 비용만큼 다 공제하고 가지고 가면 한 3분의 2? 지금 시세에. 입주할 때 기준으로 한 절반 가격? 입주할 때 기준으로. 아크로가 2명 그랬어요. 절반도 안 돼요, 아크로는. 자, 드디어 삼성이 기다리다 이 소송이 딱 들어오니까 삼성은 이제 안 되겠구나. 만에 안에 이 소송 져버리면 어떡 해요? 삼성은 공사 중단 들어가야죠, 이제. 자, 그러니까 공문 보내요, 이제. 이게 최고장입니다. 이게 3월 5일날 보냈으니까 4월 5일부터는 공사 중단한다는 거죠. 4월 5일부터는. 이게 공사 중단하겠다는 공문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무진장 많이 봐줬는데 이런 소송까지 들어온다면 더 이상은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공문입니다. 자, 판결문 비대위 주장이 뭐냐면 2차 신청 및 추첨은 무효이므로 채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전부에 관해 조합원 분양체결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건다. 다만 아까 내가 얘기했죠. 이 사건 전부에 관해 분양체결 금지할 경우 금지가 어려울 경우 일부 조합원들이 스케일 받은 이 14세대만 분양하라. 분양 계약을 체결하지 마라. 총 14세대 계약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여기는 그렇다 쳤다 쳐. 이번에 이제 계약 가처분해서 이거는 받아들였다 치면 그러면 공사 중단이 아니느냐. 자, 아까 얘기했죠. 요 14세대는 계약기간 이달 29일까지 계약 안 하면 현금 청산돼요. 현금 청산. 근데 계약할 수가 없잖아요. 계약 법으로 못 해놨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정관에 의해서 현금 청산할 수밖에 없어요, 조합은.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소송하겠죠.
소송하면 누가 이길까요? 이 조합원이 이기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응? 그 다음에 전체 분양 신청 동호수 재추첨하지 않고서는 이 14세대를 무슨 제재로 일단은 분양 계약 체결 안 했어. 안 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14세대만. 나머지는 다 일반 분양하고 다 해. 그러면 이 14세는 펜트하우스 12세대하고 이 원 플러스 원 받은 이 사람들은 불법이니까 그럼 원 플러스 원 받지 말라는 건데 어디를 가라는 거냐.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도 이제 내가 그럼 원 플러스 원이 안 된다면 내가 가고 싶은 걸 40 몇 평이든 50 몇 평이든 이제 신청할 권리를 줘야죠. 법적으로는. 근데 이제 신청할 게 하나도 없는데 펜트하우스만 14개 남아있고 일반 분양도 안 했다고 치면 24평이나 30평 남아있는데 일반 분양도 바로 4월 달에 해요. 그럼 펜트하우스만 14개 남아있는데 이 14사람이 최후에는 그럼 펜트하우스만 14개 받으면 되는 거냐. 이거 펜트하우스 14사람이 다 받을, 이거를 하나 받는데 한 50억, 60억 내고 이걸 다 받는다? 못 받아요. 그럼 소송하면 역시 기존에 있는 게 완전히 다 망가지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그냥 조합은 그대로 스톱해야 돼요. 일반 분양하면 안 되고. 이거 해결될 거, 얘 소송을 취하든지, 본안 소송에도 우리가 이길 때까지는 이건 중단해야 돼요. 본안 소송에 1등 할 때까지. 한 1년 이상 걸리겠죠, 본안 소송. 최소한 1심이라도 이길 때까지는. 그러면 공사 중단 1년 이상 가는 거죠. 이 정도 몇 개만 해도 공사 중단 1년 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런데 혹은 조합은 뭐라고 그랬어요? 분양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이 카페에다가 번이형 가처분 인용될 경우 조합원이 부담하는 분담금이 올라가는 게 아닌가요? 오히려 낮아진다고 그래. 지난번에 설명했죠. 도대체 어떻게 낮아지냐? 그랬더니 이거를 법을 위반한 이 이사들, 조합장들한테 손해배상 경고에 그걸로 메꾸면 돼. 그리고 아까 보니까 보류지로 변경할 경우 조합원 분양 그거를 한강변 쪽을 보류지로 하면 그게 훨씬 일반 분양하면 보류지로 하면 비싸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80억이면 이거는 100억 받으니까 20억 이익이다. 그러면 두 세면 40억 이익이라는 거거든요. 40억 이익이면 세대당 얼마 이익이죠? 40억은 한 20만 원, 한 10몇만 원 이익인가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도 없고, 보류지를 누가 바꿔요? 조합원이 어떻게 안 좋은 걸 받아요? 그래서 감수될 거를 보고 있대. 지금 내가 설명한 이거 얼마나 지난번에 설명했으니까요. 말도 안 되고. 자, 동호 재추첨을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라고 했어요. 동호 재추첨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근데 아까 그 14명은 어떻게 할 건데요? 재분양부터 재추첨 다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14명을 먼 제주로 하면 또 이걸 딱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1층 받은 분, 2층 받은 분, 내가 원치 않는 기둥이 6개 박힌 게 받은 분, 이 불만이 지금 잔뜩 쌓인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얼치고는 이 사람은 소송하죠. 다시 빨리, 야, 다시 내려해. 분양 신청부터 다시 해. 당장에 소송 들어오죠. 이걸 뭔 제주로 막아요? 그런데 이거 한번 보세요. 이 변호사가 이게 할 말인지. 두 것을 보류지로 변경하는데 총의 의결로 변경해버린대요. 조합원 걸 뺏어가버린대요. 총의 의결로. 이게 총의 의결로 뺏어간다고요? 조합원이 신청한 거를? 펜트하우스 보류지를 남양에서 북향으로 바꾸는데 이것도 총의 결의하면 뺏어가버린대. 이게 총의 결의로 뺏을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응? 진짜 이거는 도동법에 정말 진짜 아마추어만도 안 되는. 저는 동호 재추첨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있으나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고려하지 않는다고 해서 고려 안 하지는 않은 거 아닌 말이죠. 그런데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제가 동호수 재추첨을 시도한다고 허위로 비방할 경우에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법적으로 대응할 뜻임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저한테 경고하는 것 같아요. 너 까불지 마 임마 설명회 할 때. 근데 내가 이렇게 까불었는데 난 지금 아마 고소장 들어갔을 것 같아. 근데 이건 무죄예요. 고소장 접수도 안 될 거예요.
이게야말로 사기니까. 그런데 오늘 문자 발송한 거예요. 오늘 따끈따끈해. 아까 오후에 보셨죠, 여러분? 빅시라네님 봤어요, 안 봤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여기 보세요. 그러나 어제 결정이 조합의 평행 및 동호수 배정이 적법하다는 면죄부를 준 게 아니랍니다. 도대체 아니 도대체 판결문 어디에 이게 위법하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판결문 어디에 본항소송에서 다투라고 그랬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미 내가 볼 때는 정말 사과해야 되는 거거든요. 잘못했다. 처음부터 내가 할 소송이 아니었었다라고 사과해야죠. 근데 본안소송 절차에서 다투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직 안 끝났다는 거거든요. 조합에서 주장하는 소송이라는 사업지혜는 명백히 사실 아닙니다. 이 가처분 소송으로 사업지혜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랍니다. 나는 최소한 6개월 1년 중단이라고 얘기했고 수백억에서 천억 이상 손해라고 했는데 아니랍니다. 저희도 공사 연기를 원치도 않고, 아니 본인이 원튼 안튼 되는데 어떻게 삼성이 시키는데 본인이 안 원한다고 삼성이 안 하냐 말이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조합의 협조를 구하고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하기야 이 소송은 뭐 불법은 아니죠. 개인 마음이니까. 이제 시행하는 조합원 분양의 계약서를 보시면 건물주인 우리 조합원들은 우리 집의 마감재가 어떤 것인지도 모른 채 사인을 해야 되는 묻지마 계약서입니다. 이거 변호사가 보낸 건지 오늘은 허건 조합원이라고 안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 허건 조합원이 보낸 건지 다른 사람이 보낸 건지 모르겠는데 비대위가 아닌 평범한 조합원들의 모임 고품격 반포 온빌리 카페입니다라고 보냈어요. 봤신자 난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까 제가 설명했죠. 이런 거 대부분은 있어요. 지금 우리 계약서에. 예를 들어 샤시만 해도 독일 샤시 어떤 거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방 가구는 기본은 어떤 걸로 되어 있어요. 산셈. 그 다음에 뭐 에어컨은 어쩌고저쩌고 다 되어 있다고요. 최소한의 마감재 구성이나 궁금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요청하여 보관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는 이 사람은 현금 청산됩니다. 이걸 요구하시면. 왜 대한민국의 다른 조합은 아무도 요구 안 하는데 왜 우리한테만, 우리 조합에서만, 삼성물산한테만 이걸 요구를 해야 돼요? 그러면 현금 청산하겠다는 거죠.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제가 3월 6일 날 가처분 인용되면 장기간 중단 1,300억 추가 부담 되어도 허금 변호사는 책임이 없나요? 제가 물었어요. 카페에다가. 제가 허건 변호사님한테 이 질문한 거예요. 카페에다가. 3월 6일입니다. 가처분 소송이 인용되어도 조합이 패소해도 조합원 분담금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위법 행위한 조합장 이사들에게 손해배상 청구해서 전손해를 메꿀 예정이다. 동호수 재분양 재추첨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데 반드시 가처분 승소를 위해 조합원들에게 탄원서를 제출을 독려하고 있습니다라고 해놨어요. 가처분을 이기기 위해서 조합원들에게 탄원서 제출 독려하고 있다. 그런데 분양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소송의 인용, 조합이 패소하면 공사가 중단됩니다. 내가 얘기했어요. 6개월 중단되면 660억, 1년 중단하면 1,300억 손실이 발생합니다. 입주도 1년 이상 늦어질 수 있습니다. 자, 탄원서 내신 분들 가처분 인용이 이런 엄청난 사태가 닥친다고 알고 내셨느냐? 탄원서 취소하십시오라고 하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이 며칠이죠? 11일, 3월 6일 이미 판결 나고 지금까지도 답변을 못해요. 아까 저렇게 큰 소리 빵빵 쳐놨잖아요. 본인이. 그런데 왜 즉각 답변을 못하냐고요. 자기 카페에서. 응? 자, 가처분 인용도 공사진도 안 되게 할 수 있는 묘안이 있느냐? 묘안이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삼성이 시키는데. 그 다음에 만약 공사 중단에 수백억 수천억 이상 추가 발생하고 입주가 수개월 지연될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역시 조합장하고 이사들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메꿀 수 있는 거냐? 수백억 수천억을 물었어요.
지금이라도 가처분 취소하고 조합원들에게 사죄하고 인터넷 카페와 단독방을 폐쇄하는 것이 허건 조합원과 우리 2,600여 조합원 그리고 가족 1만여 명을 위한 현명 결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처분 인정된 100% 공산 중단적 우리 재건축은 천길 낭떠러 추락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 가처분 소송은 조합이 반드시 이길 겁니다라고 제가 썼어요. 이기게 돼 있었고요, 전부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송이었고. 근데 이거 답변을 안 해요. 그렇게 잘 씻으면 답변 안 했겠죠. 저 같으면 내가 아까 그런 혹은 조합원이 그런 글을 올렸다면 나한테 누군가 그렇게 따지면 내가 변호사인데 법에 대해서 나한테 이걸 따져 즉각 답했을 거예요. 네 모르면 내가 감 잡고 있어. 너 고소해볼게. 아까 고소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답변 못해요. 왜 못했을까요? 왜 못해요? 자, 가처분 소장 한번 볼까요? 2월 26일 날 넣습니다. 그때 가처분 소장이 뭐라고 하냐면 채권자들의 뜻에 동조하는 조합원들이 1천여 명에 이른다. 그러니까 가처분 소송에 동조하는 조합원이 1천여 명에 이른다고 해놨어요. 2,600여 명 중에서 2,570명 중에서 1천여 명이야. 이걸 소장을 뚝 넣어놨어. 저 기가 막혔어요. 자, 그래놓고 이제 다급했죠. 이거 소장을 넣어놨는데 이걸 뭔가 우리가 분명히 따질 게 뻔하고, 그러니까 부랴부랴 3월 5일부터 7일까지 어마무시하게 독촉을 했죠. 탄원서 좀 내달라고. 이런 진짜 이 탄원서는 이 재판부에 낼 탄원서도 아니에요. 내용을 보면 그냥 여기저기 오만 용도로 쓸 용이야. 지금 이 내용이 구청에도 내고 재판장에도. 이게 진짜 존경하는 재판장님으로 시작돼야 돼요, 기본이. 그리고 민사 몇 부, 그거 없어요. 그 다음에 최소한 인적사항이고 서명이 있어야죠. 그런 거 없어요. 민사 몇 부도 없고 서초구청장 기하도 없고 뭐.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이거 한번 받아놓고 다 쓰겠다는 거거든요. 자, 이걸 이제 천장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아주 목숨 걸고 천장 하는데 밤 11시까지 뭐 계속 동요를 했어. 근데 놀랍게도 969장을 제출한 거예요. 근데 장이 아니고 이렇게 리스트를 낸 거예요. 리스트를. 연명부. 그러니까 개인이 서명한 것도 아니야. 개인 서명 안 했어요. 그냥 리스트를 작성해가지고 보냈는데 969명. 그래서 말이 안 된다 했더니 실제 세대수로 사람 수로는 483명인 거예요. 483명. 여기 이게 1년 벌어는 969개인데 한 사람이 2개도 내고 한 사람이 3개도 내고 우리 B씨란 애도 2개 냈고 4개 냈어. 나 4개. 원래 조합에 2,600명이 2,570명이라는 건 내가 2채를 가지고 있어서 조합원 1개를 칩니다. 그렇게 계산해야 돼, 맞죠? 네. 그러면 2,600여 세대 중에서 조합원 1,000세대라고 1,000명이라고 하지 말고 조합원 가족 1만여 명 중에서 1,000여 명이 동조한다고 했어야죠. 그렇지. 이거 사기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근데 얼마나 더 웃기냐면 여기서 이제 중복된 사람, 조합원 2개 가지고 3개 가지고 사람, 이렇게 우리 저 B씨라는 처럼 조합원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게 2개인데 4개를 낸 사람, 이거 다 추리고 나면 470개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470개 많이 모았어요, 모으기는. 그런데 한 세대가 1개 제출한 건 186명밖에 안 돼요. 289세대가 2개 이상, 한 사람이 2개 이상 여기 들어있어요. 근데 36세대는 한 사람이 한 6개, 5개씩 해서 186개를 제출했어요. 그래가지고 969개를 만들었어. 여기 5동 한번 볼까요? 5동 내가 여기 다 가렸어요. 내가 공개하려다가 이 땡땡 아니 200 몇 호인데 여기 이 땡땡이에요. 한 세대가 20개를 냈어요. 20개를 한 세대가. 여기서 보세요. 676번부터 343번 343번 똑같죠? 695번까지 20개예요. 자, 1세대가 20개인데 여기 보면 이씨, 서씨, 조씨. 그런데 9명이서 20개를 한 거예요. 9명이서. 한 사람이 이렇게 분홍색 이 사람은 3개야. 한 사람이. 초록색 이거 하는 파란색 이거 2개.
또 어떤 것, 세 사람, 두 사람이 세 개인데. 하나, 두 개.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탄원서입니까? 야, 나 이렇게 재판, 근데 3월 8일 날 이렇게 이제 제출해놓고, 이걸 제출하면서, 여기 이 변호사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 변호사님이 내가 잘했어요, 사실은. 변호사님이 쓴 이게 준비서면이에요. 이 사건에서 제출한 탄원서 작성자만 하여도 969명에 이르는 바, 전체 조합원 2,560명 중 대부분이 이 사건의 실상을 확인하고 분노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어찌 이리 재판부를 기만할 수가 있어요, 판사를. 예? 이거 완전히 재판부, 판사를 기만한 거 아닌가요? 실제로는 470여 명인데 969명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969라고 그러려면 여기는 조합원 및 가족에서 만여 명 중에 10% 정도가 원한다 라든지 15%가 원한다라고 하든지 해야죠. 근데 이걸 느껴보면 거의 한 40% 가까이가 이 소송을 원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 재판장님 좀 우리 손 좀 들어주세요 이런 거거든요. 와, 재판장이 아마 속으로 뭐라고 했어. 내가 볼 때는 괘씸해가지고 이거 기각시켜버린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괘씸죄가 해가지고. 자, 이거를 이기려고 얼마나 다급했으면 3월 8일 날 이런 진술서를 3장 또 냅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이날 우리가 그 CCTV를 다 돌려봐도 오지 않았어요. 완전히 거짓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3인이 그 진술서는 그 전부 다 거짓말 한 거고, 이거는 고소할 겁니다. 해야 돼요. 너무나 악의적이에요. 자, 이게 이렇게 3명이에요. 3명인데, 자, 상식적으로는 저렇게 억울했으면요, 이렇게 억울해서 조합장한테 엄청 따지고 어쩌고 저쩌고 했으면 이 소장에 이 소송 당사자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나 진짜 억울하다. 그래야 이 재판이 얘기가 되거든요. 지금 소송 당사자가 하나도 없어. 허건인 씨 해당 안 되죠. 24평, 30몇 평 다 해당 안 돼요. 해당되는 사람 딱 3명이야. 50평, 43, 45평 3사람. 이정무 씨, 누구, 윤종필 씨 누구. 근데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 사람 빼버리면 자격 없는 사람이 이거 소송한 거예요. 그런 소송, 소에 이익이 없어서 내가 볼 때는 이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 네. 근데 그래서 그런지 부랴부랴 이제 이 자격되는 사람으로 이걸 넣는데, 그럴 정도였으면 처음부터 이 사람이 이렇게 억울하고 따졌는데도 이렇게 안 해줬다라고 했다면 소송 당사자로 들어왔어야 되는 거잖아요. 응? 이건 이제 고소할 거예요. 자, 어제 11시 44분 가처분 결과가 나왔을 때 가처분 패소와 향후 방향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칸토르 허건 변호사가 그 자기 카페에 올린 거예요. 가처분 기각 결정까지 안내드립니다. 여기 결정적으로 뭐라고 해놨냐면, 저희 문제 제기했던 원플러스 특혜분양 보류지미 변경 등의 문제에 관해서 관리처분 변경 인가 무효 또는 취소 소송을 다시 하겠답니다. 형사고소도 진행하려 합니다. 이걸 가지고 뭘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건지. 자, 서명결에서 2조 의혹에서 또 형사고소하겠답니다. 도대체 누가 뭘 위조했나 모르겠어요. 진정으로 조합원님께 원하는 창호 선택, 이놈의 창호, 도대체 이건 창호. 자, 이제는 아까 본안소송 한다고 그러더니 이제 관리처분 변경 인가 무효 또는 취소 소송, 이건 전혀 별개의 소송이잖아요. 이걸 본안소송 왜 안 하죠? 내가 볼 때는 우리 아까 오늘 문자 적었지 끝난 거 아니야. 본안소송이 있는데 이건 정말 희망 고문한다.
정말 그래도 명석이 변호사라고 믿고 따르던 이 조합원들, 비대위 조합원들한테 이건 심한 거면 한다. 자, 이게 오기로 하는 겁니까? 이걸 이제 관리처분 변경인가 무효 내지는 취소 소송을 해버리면 관리처분이 무효면 모든 동호수 그 전부터 모든 게 다 무효예요.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자, 비대위 민원 사례 딱 하나만 내가 보여드릴게요. (2월 25일) 날 금년입니다. 우리가 20일 날 사업시행인가 총회에서 23일인가 신청했죠. 득달같이 우리는 그때 조합원들이 사업시행인가 좀 빨리 좀 해주세요라고 엄청나게 문자 넣고 있을 때입니다. 조합원들 하루에도 수십 명이 우리 좀 구청장님 우리 좀 빨리 좀 해주세요, 3월 말까지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이거 한 사람 보세요. 조합에서 이 사업시행인가 변경 검토 확실히 해주세요. 자, 조합에서 이렇게 난리치는 건 분명히 뭔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대위가 난리치는 것도 분명히 뭔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가 무엇인지 찾기 전에는 인가를 내주시면 안 됩니다. 도대체 뭔 얘기예요? 인가 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사업시에 인가를 안 내주면 우리 공사 중단된다고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중단하시키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런 민원은. 그런데 오늘 문자 보면 우리는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민원도 내고 어쩌고 저쩌고 했다. 물론 이게 불법은 아니죠. 공사 중단시키라고 민원 낼 수 있죠. 물론. 이게 비대위 아닌가요? 비대위.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비대위. 근데 오늘 문자에는 우리는 비대위 아니라고 그랬어요. 허건조합은 답변 한번 볼까요? 총회 부결시켜도 2개월 중단을 불가하다. 이거는 진짜 전에 제가 설명드렸을 겁니다. 1년 이상 중단 확실하다. 응? 총회 부결시키면, 부결시켰다는 얘기는 그 스카이 라운지 해줘, 그 다음에 창호 키워줘, 뭐 해줘, 이런 것 때문에 불만이 있어서 사업시행 변경 이걸 하지 말고 그런 거 다 합의해서 그걸 넣어가지고 한꺼번에 총회에 그래서 부결시키라는 건데, 그러면 이게 한두 달 만에 합의해가지고 총회 다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비대위 쪽에서 요구하는 수십 가지 중에 한 개도 설계 잘못이나 진짜로 스카이 라운지를 새로 해줄 수 있는 거라든지 경로당을 하나 줄일 수 있다든지 관리사무실 여린입을 하나 줄인다든지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면 비대위 대표들하고 조합장하고 이제 총회가 부결됐어. 협상을 해. 협상하는데 여기서는 진짜 들어줄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 협상이 합의가 되냐고요. 그럼 뭐예요? 이 조합장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회의마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합의가 돼요? 네. 안 되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공사중단 1개월에 휴가분담금 10만 원이다. 자기는 공사중단 얘기 안 했대. 일반 분양 1개월 늦었을 때. 근데 이거를 전제로 했거든요. 총회가 중단됐을 때 우리가 1개월에 우리가 일반 분양이 1개월 늦어지면 1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 10만 원 잘못되어 있고, 이게 이렇게 총회가 부결되면 일반 분양만 늦어진 게 아니잖아요. 공사 중단되기 때문에 이건 450만 원 평당, 아니 세대당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공식적으로 허건 변호사가 이 카톡에다 나한테 그 단톡방 올린 거예요. 이게 답변서라고. 창업자 비교협회 장단점을 독일 창업에 불리하게 조사가 이건 창업에 유리하게 작성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이 상기 2개의 글로 답변 가름합니다. 비교협회는 조합의 자료 및 업체의 기술 성적적 근거로 작성됐다. 이것도 또 거짓말이에요. 뻔히 아는 걸 가지고. 볼까요? 여기 빨갛게 하는 게 자기네들이 인정을 하고 수정한 거예요. 이미 설문 끝났을 때야, 이때는. 이거 보세요. 단열 성능이 0.789를 갖다가 2.1로 해놨어요. 2.1이라는 거 어디에도 없는 자료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압력차, 100파스칼이나 이런 것들은 아예 넣지도 않았어요. 여기는 제로야. 기밀은 아주 이걸 따라갈 수가 없어. 여긴 4.3이야. 1.86이야. 이런 것도 안 넣어놔. 그냥 이거 제일 약한 거 여기입니다. 거의 별 차이 없는 거. 이거 하나만 했어.
그 다음에 업체가 영세하여 3,000세대 시공 경험이 없다. 아니 KCC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업체가 영세하죠? 3,000cc 자 LG는 3,000세대 이상 있는데 KCC는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이거는 우신 때 얘기고 이거는 엄격히 지금 완전히 잘못한 거야. 향후 AS 방식에 검증되지 않았다. AS 방식은 KCC의 대리점이 우신입니다. 우신이 KCC에 자기가 시공하는 현장에 AS를 우신이 담당을 해요. LG도 마찬가지예요. LG 본사가 하지 않아요. 그런데 뭘 향후 AS 방식 검증이잖아요. 똑같은데 여기나 AS 방식이 똑같은데 오픈 벤트 하드웨어 프로파일에 노출 부착되어 내부 미간이 들어간다. 이거는 빼달라면 빼줄 수 있는 거예요. 안 할 수 있어요. 진짜 미간 안 좋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PS 개폐 방식은 이 프로파일 이 개폐 방식은 노출 부착 하드웨어가 프로파일과 동시 파손될 가능성이 높고 유지 보수가 까다롭다. 정말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거를 해놓고 자기는 요 두 개의 시트로 가름했고 비교표는 조합부 자료에 업체의 기술 성격 근거에 작성했다고 지금 끝까지 볼게요. 한강면 스카이 라운지를 왜 없었냐? 다시 살려내라. 이거에 대해서 너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 하느냐 했더니 답변이 뭐냐? 이거예요. TFT는 12월 20일 설명회 당시까지 백동 엘리베이터 비트를 활용하는 방안을 기술적 대안 제시를 했고 18, 20중 공략을 활용하는 방법 역시 강구의 조합이 제시했어. 그런데 너네들이 안 해줬어. 뭔 방법을 제시해요. 지금이라도 제시하면 내가 해준다고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림 하나 틱틱 긁어가지고 되지도 안 하는 거. 그 다음에 18, 20층의 공중정원 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그야말로 또 9개월 공사 중단해야 하면 가능해요. 여기다 넣고 공중이라 넣고 요만큼을 어딘가 아파트를 빼내고 사업시행 변경하고 건축신부터 다시 해야 되고 9개월 하면 돼요. 9개월 중단. 자기가 다 방법을 가르쳐 줬대. 근데 안 한대. 조합에서 그냥 안 한다고 했나요? 너는 이거 도저히 이건 안 된다고 얘기했고 제가 직접 설명했고 이건 공중정원을 하게 되면 이건 공사 중단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안 되는 거고 저 다 설명했어. 그 다음에 연결 통로를 내가 공중정원이나 이런 걸로 공중정원이나 연결 통로를 충분히 스카이 라운지 용도로 그 소파를 놓고 테이블을 놔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더니 그야말로 공연불 같은 소리입니다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통로 작은 도서관 노인정 용도로 허가받아 용적 인센티브를 받은 공간을 추후 입주 용도 변경하면 된다는 책임지지도 않을 허황된 내용이라고 나한테 얘기해요. 얘 얘기는 뭐냐면 서울에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갔다 온 사람의 차이예요. 나는 분명히 서울에 갔다 왔어요. 입주 지금 아쿠르에 살고 있고 입주해서 자 노인정 우리 박평신 씨 잘 알겠네. 이미 한 개는 좀 애지고 쓸모가 없어서 용도 변경 없이 입대의 대표 회의실로 쓰고 있어요. 이걸 구청 뭐라 안 해요. 내가 그리고 이 노인정을 어떻게 시니어 카페라는 이름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시니어 카페라는 이름으로. 그걸 아니 노인정 그 옆에 방이 있어 따로. 시니어들이 마시는 내 커피 머신 놓고 그걸 좀 파는데 그걸 못 판다? 그 다음에 이런 용도 변경인 것들은 우리 아크로에서 이미 정식으로 준공하고 불과 2년도 안 돼서 용도 변경 한 게 있어요. 실제로 예를 들어 노래방 같은 경우를 지하 2층으로 내린다든지 정식으로 서초구청에 허가 승인을 받아서. 그런데 공연불 같은 소리래. 백일동 베이nok 스카이 라운지를 만들어라. 앞서 서술했듯이 자기가 뭐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없으면 공견이 내가 얘기한 건 대안이었어요. 이는 없던 사항을 제안한 것이 아니고 2017년 최초 사업 시행까지 적용된 스카이 커뮤니티 안을 복원하자는 거에 불과하대. 아니 복원이 안 되는데 지금 이걸 답변이라고 합니까? 아니 허가가 되면 왜 안 하냐고요.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 내가 새로 만들라는 거 아니야. 2017년에 있었던 걸 보관하라는 거야. 지금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이게 지금 말장난 아니고 뭔가요? 지금이라도 전 조합원 상대로 부대 복리에서 선호도 설문조사를 다시 해서 다시 설계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리팍에서 내가 선호도 커뮤니티를 선호조사했다고 그랬더니 왜 거기를 하냐? 우리 아파트라지. 그런데 실제로 사용하는 사용자, 경험자한테 설문조사를 받아서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 아파트 가격에 영향이 있냐 없냐를 이 사용하는 사람이 알지. 우리 조합원들을 사용을 안 해본 사람한테 설문조사 그냥 막연하게 남들 다 하니까 이걸 남들이 왜 다 하죠? 아크로가 이것저것 해서 뭔가 대박 났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다 넣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미 이게 실패라고 전부 다 그 이용 사례를 보면 1년치 이런 거 평균을 내보면 전부 다 실패 사례로 스카이라운지 의미 없다는 걸 다 나와요 지금. 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 설문 받으면 뭐예요? 어린이 정원 수가 많다. 300명 이내로 줄이고 일개동을 없애라. 교통대는 주차장.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뭐 진짜 말도 안 돼요. 237명까지 줄일 수 있대요.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아니었는데 의문을 댔다. 진행해도 되는 부분은 아니었는데 의문이 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야. 237명으로 줄일 수 있는 거 아니야? 나 의문 드는데 이런 거거든요. 아무리 설명해도 마이동풍이에요 이거는. 경로당 면적이 넘었다. 한계동 없애라. 지붕이 넘었다. 입주 1개동 1층 카페 용도 변경 주체는 누구이며 만약 변경이 안 됐을 책임 소재는 누구에게 있나요? 이것도 충분히 내가 설명했고 앞으로 사례까지 설명했어요. 자, 이게 2월 10일 조은희 구청장님이 우리 민원인들한테 보낸 겁니다. 여기 어린이집 규모는 영유아 320명 이상이라고 서초구청 기준은 명쾌하게 저도 한 10번은 얘기했을 것 같아요. 10번은. 근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237로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저쪽 사람들은 허건 변호사 말을 믿어요. 내가 거짓말 치고 있고 한영기 쟤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구자재 사무실 면적이 6병 5비나 높다. 그런데 이거 볼래요? 카페에서 공식적으로 의견 제시한 부분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해버려요. 우리는 나 몰라. 우리는 얘기한 적 없어. 근데 보니까 카페는 별로 없어. 주로 단톡방이야. 지금 단톡방 방장이 누구죠? 허건 씨죠? 단톡방에서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나는 모르겠다. 결정적으로 허건 씨는 자기는 리드 아니라고 해버리고 자기는 내가 왜 책임져? 결정적으로 이렇거든요 지금. 근데 이게는 총회 책자 39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이게. 명쾌하게 돼 있고 총회 책자 59페이지에는 관리 사무실은 215.7제곱미터라고 명쾌하게 그 책자에 있어요. 응?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만든 자기가 방장인 카톡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선동했음에도 야 우리 카페에서 공적으로 제재하는 거 없어. 이거 한마디로 끝나버려요. 그럼 그 수개월 3개월 동안 뭐 했던 거예요 우리는? 연회장이 너무 좁다 넓혀라. 그랬더니 2020년 11월 삼성 웰스토리 컨설팅 결과 주방 있는 식당 운영 시 공간 부족 지적한 부분입니다. 그 사람이 지적했으니까 무조건 했다란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답변했어요. 삼성 웰스토리는 이쪽 전문 컨설팅 회사가 아니다. 너는 그런 애 하나 말 믿고서 이렇게 난리를 쳤냐 그럼. 우리 현재 설계는 커뮤니티 진짜로 전문 컨설팅사가 다 컨설팅해서 면적도 잡고 이치를 잡았다고 내가 수없이 얘기했다. 근데 이걸 한마디로 그쳐. 커튼홀 룩을 왜 대폭 축소했냐. 원래대로 해라. 그런데 볼래요? 커튼홀 축소 여부를 주장한 적 없대요.
본래 삼성의 제한 콘센트로 외부를 보관하는 요청한 부분이래. 커튼을 적용 등을 최대한 많도록 물량 배치해두는 의도고, 더하여 예건 관련 아파트 외벽 무빙 워터 드롭, 스카이 브릿지, 일루션 아트, 상가, 외벽 다이나믹 웨이브, 미디어 파사드 등이 사라진 연유에 대해 설명 없이 커튼홀을 총 면적만 언급하는 것은 조합원의 요구사항을 이해하지 못한 부분, 대래 저한테 덮여 씌우는데, 이게 사라지지 않고 실제로 해요,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갖다 불어놓고 대래 이제 공격을 해. 네, 진짜 저는 사과해요, 그냥.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모르고 잘못 주장했다라고 하면 되는데 하나도 사과를 안 해요. 한 번도. 커튼을 축소 여부를 주장한 적 없대요. 여기 자기 단톡방이에요. 이렇게 많아요. 일부만 제가 단톡방에 추려온 거예요. 추려온 거. 커튼홀 룩이 2개동만 해요. 필요도 지금 커튼홀 룩이 외관이 최초 대비 왕창 축소됐어요. 커튼홀 룩 커뮤니티 다 줄인 상황이네요. 전면 커튼도 대체 안 될 이유가 있나요? 딸랑 2개동만 커튼을 내 웃길 것 같아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많은데 우리 주장한 적 없대요. 아, 자기가 여기다 안 썼으면 주장 안 하는 거네. 필로트를 2계층으로 왜 1계층으로 낮췄나? 2계층으로 높여라. 그랬더니 또 여기서 카페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한 부분이 아닙니다. 이걸로 끝. 단톡방에서 언급되는 부분은 타 단지의 전동 필로트 관련에 비교하여 우리 단지 1층 세대 전제 내 단지 가치 하락을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단톡방에서 언급되는 부분은 타 단지의 전동 필로트 적용에 비교하여 우리 단지 1층 세대 전제에 대해 단지 가치 하락을 우려하는,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거 전체 다 필로트 있는 건 단지 가치 하락 상승하고 상관없고 있는 게 더 하락한다고. 전체 필로팅인가. 그런데 카페에서 공식적으로 의견 제시한 부분이 없는데 볼까요? 칸토르 본인이 단톡방 이렇게 해요. 칸토르 본인이 쓴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여기 카페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한 부분이 없다라고 한마디로 끝내버려요. 그 다음에 단톡방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어마무시해요. 필로티 6m로 올려라. 필로티 6m 2계층으로 올려라. 전체를 다 올려라. 이런데 나중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2계층 올리라는 게 아니고 1층 전체를 필로티로 하고 세대를 없애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많이 2계층 올리라고 해놓고, 그런데 내가 지난번에 설명했잖아요. 2계층을 올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분양 수입도 천 몇백억 줄고 어쩌고 저쩌고 더 개판이라고 했더니 그 설명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언제 우리가 2계층 올리라고 그랬어? 전체를 필로티로 하라고 그랬지? 어떻게 이렇게 그냥 거짓말을 해버리는지. 그리고 카페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한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해놓고. 찜실창 폭이 작다. 33, 600, 36 정도 같다. 반드시 창 사이즈를 키워라. 창호 또는 난간 등의 변경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에 구조 예적으로 예간의 통일성을 위해 창문 크기를 맞춘 평행이나 안전율을 최소한 미세한 크기 변경 등은 가능한 부분으로 이해하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제가 이거 설명했잖아요. 근데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이고 우리가 모르고 그냥 거짓말로 선동한 꼴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마디면 끝났거든요. 근데 안 그래요. 뭔가 빙빙빙 돌려가지고 자기는 잘못 없어요. 백칠동 문화동 문화시설간 12m에서 불과 3m 변경이 됐다. 당초는 2017년 기준입니다. 해당 동간거리 확보 부분은 이번 민원 제기를 통해서 수정된 부분으로 단톡방상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됐대요. 자기네들이 떠들어가지고 우리가 벌려줬대요. 어떻게 이런 거 벌린 적 없어요. 처음부터 우리 지금 그 도면이지. 당초 2017년 좋아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그 도면이에요. 더더욱이 웃기는 건 민원 제기가 없었으면 검토하지도 않았을 거래. 돌아버려요. 돌아버려. 응? 응? 근데 이거 보세요. 제가 민원 제기했습니다. 해서 저렇게 답변 받은 건데요.
뭐 어떡해요? 아니, 자, 봐봐. 제가 민원 제기했잖아요. 서초구. 그런데 우리는, 아니, 서초구는, 그네들은 뭐라고 답변했는지 모르겠지만, 조합이나 설계사는 시정일간 이렇게 4.8m 붙은 적이 없었어. 그런데, 여기 보라고. 노노. 여기 비실 하나도 있네. 4.8m 하나 나오겠네요. 4.8. 자료에 나온 거 보고 제가 추정하니까 4.8m였다니까요. 제가 본 거는. 그 도면 가져와. 제가 카페에 다 올려놨습니다. 벨트에 다 올려놨고. 근데 나한테 보내줘봐. 예, 다 그런 도면은 존재하지가 않아.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보내드릴게요. 예. 수영장 5분의 1 이내로 키워라. 그랬더니 뭐 또 이게 이제 자주 구구절절 혹은 도면을 보여주고 저희한테 구조도면 혹은 도면 일체를 보여주고 더욱더 명확한 설명을 요청합니다. 아니, 내가 도면 지난번 보여주지 않았나요? 기둥이 이렇게 세 개가 있어서 안 된다고. 근데 답변이 이거예요. 구조도면 혹은 도면 일체를 갖다 보여주고 더 명확한 설명을 하래요. 조합이 할 일 없이 개인한테 계속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해야 되나요? 비대위는 내가 볼 때는 대체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일단은 계속 억제기를 해요. 그래 가만히 있으면 이제 그게 사실로 돼. 그러니까 조합업장 나쁜 새끼. 조합장 해임해야 돼. 이제 이렇게 나와요. TF와 2차 설계 회의를 재개하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 회의를 하면 뭐합니까? 대안이 없는데. 15번, 문줄이 없었냐? 반드시 설치해라. 서울시 건축심의 기준에 인지하고 있었대, 자기가. 알고 있었대. 최근 단지가 문줄 반영하는 점도 자기가 알고 있대. 아니, 이거 안 된다는 거 자기 알고 있대요. 그런데 TF 요청사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입주할 단지 중 DH, 나클라스 등 문줄을 반영한 단지도 존재하기에 사례 조사를 충분히 진행 후 명확한 설명을 요구한 부분이다. 요구했다고요? 문줄을 무조건 살려놔 했지 않나요? 근데 다른 데가 지금 입주하는데 보니까 문줄가 있어. 그래서 그 명확한 그거 좀 사례 조사해가지고 명확하게 우리 설명 좀 부탁했대. 지금 그랬나요? 진짜 돌아버리게 만들어요 지금.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2019년부터 없어졌다고 그랬죠. 서울시에서 허가 안 한다고. 근데 지금 입주하는 단지는 허가를 언제 냈을까요? 우리도 2017년에는 문줄 있었어요. 그죠? 네. 그런데 이게 이 답이 진짜 가당치나 합니까 이거? 공공청사 기부 채널이 너무 많다. 카페에서 또 공식적으로 제시한 게 아니래. 그런데 여기 단톡방 보면 이렇게 계속 나와. 그러니까 카페에서 제기한 거 아니면 제시한 게 아니라. 자, 조합원 여러분, 특히 단톡방에 허건 조합원이 방장은 단톡방에 있는 조합원 여러분, 단톡방에서 아무리 이렇게 모든 단톡방의 내용은 다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허건 지금 변호사 인정을 안 해요. 앞으로 단톡방 그거 뭐 들어가지 마세요. 누군가가 조합장 해임하기 위해서 한 7, 8명, 10명이 계속 이렇게 선동할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합원들이 규합해가지고 조합장 해임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라고요. 이게 단톡방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얘기해요. 단톡방은 서자들이에요. 서자들. 허건조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맞나요? 그 단톡방에 계신 분들? 과도한 공공개방 시설 최소화하라. 특별건축 가이드는 그중 과도한 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며 조합원 TBF에서 레미안 퍼스트의 사례를 들어 추후 관리되지 못하는 공간에 입주자 관리비 부담하여 관리하게 될 격정을 조합 측에 전달한 거래. 전달했습니까? 너는 개 거지같이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많이 개방시설을 넣고 어쩌고 저쩌고 쌩 난리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레미안 퍼스트 사례로, 근데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레미안 퍼스트는 외부 개방시설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하고 사례를 비교해요? 거기는 커뮤니티 시설이 많으면 많을수록 모든 시설을 관리하는데 내면 자체 관리비로 부담해요. 그러나 우리는 절반 이상을 우리가 부담하는 게 아니에요. 서초구청이 관리하든지 해요. 우리 아크로도 절대 손해 안, 이익이에요. 개방한 부분은 이익이에요. 연 보증금 받고 월 이용료 19만 얼마씩 받고 이익이라니까요.
어떻게 우리가 손해보면서 50년, 60년을 개방합니까?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공산국가도 아니고. 이익이라고요, 이익. 그 이상 수입이 발생을 해요. 그 수입이 발생하고 도저히 이용자가 없으면 서초구청은 그냥 넘겨버려요. 개방하지 마. 그냥 줘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많은 시설들을 외부의 사무실로 임대를 하든 공부방으로 애들한테 임대를 하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는 쓰고 그래도 남아도는 거는 그냥 문 닫아버리면 관리 안 하면 돼요. 관리비 안 나가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라. 공공개방 주차 공간을 최소화하라라고 혹은 변호사가 직접 얘기했는데 이게 공공개방 주차장 없다 했더니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이제는 총회책자 5호안건에 입주대피 뭐 여기에 보니까 그 총회책자에 있어요. 총회책자에 혹시나 일반 분양자들 대비해서 공공개방 커뮤니티 사용자에게 지하주차장을 개방할 수도 있다 라고 기재되어 있어요. 개방할 수 있다. 이거는 아크로도 그렇게 결의했어요. 있다. 그런데 아크로도 한 개도 안 내줘요. 내줄 이유가 없죠. 어떻게 외부인한테 주차 공간을 내줘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 또 하나, 좋아, 그러면 뭐 어느 날 입주했을 때 얘기잖아 이거는. 그런데 자기가 우편이나 문자로 내가 이거를 최소화시키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어떻게? 입주한 뒤에. 지금 그걸 지금 약속할 상황입니까? 호건 변호사가? 말도 안 되는, 지금 이거 잘못 알고 있다가 이거 지정했다가 보니까 개방시설이 없네. 하나도. 내가 볼 때는 커뮤니티, 공공청사나 그런데 주차 공간을 얘기했던 것 같아. 응. 그러면 미안하다, 내가 잘못 알았다고 한마디 하면 되는데 어린이 돌봄소에 필요한 거 아쿠에서 쫓겨나가 없이가 들어온다. 그랬더니 온베일리 키움센터는 정확히 초등 돌봄센터, 아이 돌봄센터가 다름이며 현재 면적은 기준치 면적의 300가 아니고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우리는 0세부터입니다. 0세부터 4학년까지. 그리고 보통 0세부터 이런 사람들이 유아원에 어린이집을 보내도 4시에 끝나기 때문에 4시 이후부터 9시까지 봐줘요. 그러니까 웬만한 직장인들 다 케어해야 돼요. 이거는 정말로 구립 어린이집 이상으로 인기 있는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아크로가 도입하려다가 못했어요. 공사비 검증 동의서는 지금 불필요하고 삼성물산건설 공사비 1천억 이상 올려주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동의서를 받는 진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공사비 이거에 답변을 해주면 되잖아요. 이미 조합장도 한다고 약속했고, 그 다음에 이 공사비 검증은 삼성물산도 당연히 지가 하려고 그러고 지금. 다른데 이 사례를 보니까 시공사가 이걸 악용을 해. 서로 내가지고 왕창 부풀려 버려요. 그래서 내가 설명했더니 공사비 검증을 받으면 공사비가 증액될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입니다. 이게 나한테 되물어. 너 왜 이거 받냐? 근데 받았으면 왜 또 정유선에 제출 안 해? 이게 한번 얼마나, 지금 여기서 20가지에서 이 양반의 어떤 거짓말이나 무책임 말장난을 보셨겠지만, 제가 한영기에게 엄정히 경고한다고 글을 올렸어요. 저기 허건 변호사가 2월 20일 날. 여기 보면 해임 발의, 총회 연기, 방문, 항의 방문 등에 자기는 관여한 바 없고, 이를 주도한 분들하고 따로 협의한 적도 없고, 저 역시 카톡방을 통해서 알았을 뿐이래. 이곳 조합원 카페이므로 조합원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든 제가 막을 수가 없대. 막아서도 안 된대. 근데 왜 소송은 그렇게 그냥 난리를 쳐서 탄원서 받고 진술도 받고 그건 난리를 치나. 누가 봐도 허건 씨가 지금까지 리더 아닌가요? 방장이고 대표 아니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제 신랄하게 저하고 이제 시작돼요. 제가 해임발의 총회 항의 방문 등에 대해서 그냥 다 대단하십니다. 허건 씨가 직접 쓰지 않은 거는 모두 허건 씨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거냐? 당신이 대표인데, 물었더니 제가 하지도 않고 쓰지도 않은 거에 제가 만든 단톡방에서 유려졌다고 제가 책임을 집니까?
저 단톡방으로 인해서 우리 재건축이 중단돼서 허건 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진짜 아무 상관이 없나요? 정말 뒤에 보면 더 어이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총회 주사를 묻어가는 게 근거. 본인이 이거 이 총회 연기나 이런 거 주도했거든요. 아닌 거 아니에요. 우편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그리고 이거 저한테 마지막에 정중히 사과를 요구하고 사과 없으면 곧바로 범죄에 책임을 묻겠다고 해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허건 변호사님 너무 겁주지 마세요. 제가 쫄잖아요. 당신이 총회 무산운동하고 무관하다고요? 당신 진짜 변호사 맞아요? 그랬어요. 이렇게 무책임한 거짓말하고 대법적 조치 운운하고 겁이나 주는 당신이야말로 재건축 방해 피해가 가고 합당한 대가를 치를 각오나 하세요라고 했어요. 본인이 한 건 맞아요. 그랬더니 근거가 없으면 쫄리고 나한테. 나 근거 다 있는데 제시했는데. 근거 없으면 저 근거가 있으시면 당당하시겠죠. 설비 팀장님. 여기서 설비 팀장님이 왜 나오죠? 이거는 내가 지금 그 현장 소장 사례자까지 다 올린 다음 얘기거든요. 이거 정말 아주 우습게 깐죽대고 너 소장 아니야. 내가 그렇게 했는데. 와. 참나. 그래서 내가 설비 팀장님 젊은 친구가 참 맹랑하시네. 돌기가 딸리면 막말을 하는 못된 버릇이 있네. 고치시게 그랬어요. 나도 성질이 나서. 그리고 허건 씨가 직접 안 선거에 대해 법적 책임은 없다고 칩시다. 그럼 허건 씨를 믿고 따랐던 분들의 리더로서 책임감이나 품격은 어떻게 되나요? 단톡방에서 허건 씨를 믿고 따랐던 사람들. 그랬더니 저를 믿고 따르는 분들은 제가 정직하고 합리적이고 언건하게 일들을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나 미치겠네 진짜. 그분들에 대한 책임감과 품격이 이곳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 카톡이나 카페에 계신 분들 지금 이거 허건 변호사님이 직접 작성한 글들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당신은 단톡방 카페를 개설했고 방장입니다. 당신이 만든 단톡방 카페로 인해 우리 재건축이 중단되고 엄청난 피해를 당해도 당신이 직접 주도하지 않았으면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까? 했더니 아주 과간입니다. 한 조합원 논리라면 네이버 창업자 이혜진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대요. 자기는 네이버의 카페를 만들었죠. 그러면 원래 네이버의 책임 이혜진 창업자한테 책임을 물어야 된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합에 피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한 조합원님과 집합 만든 겁니다. 저희는 그것을 올바르게 만드는 중이래. 도대체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일단 총회를 왜 무산시켜야 하는지 그 이유하고 언제쯤 총회를 무산시키면 다시 개최하기를 바라는지 일정을 답변해 주세요. 또 총회 무산했다는 손해에 대해 누가 어떻게 책임진지 허건 씨 생각도 한번 말해주세요 했더니 전혀 또 동문서답하기 시작해요. 총회 무산하면 몇 개월 무산하면 되느냐? 언제 총회 다시 개최하면 되느냐? 연기하면. 또 총회 무산에 따른 손해 발생하면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설계사 선정 당시에 한영기 조합원이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한 것을 압니다. 그 책임은 무엇입니까? 한영기 조합원은 2주만 일찍하여 조합원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어떻게 책임지나요? 평조합원으로 발뺌하시는 도대체 이게 뭔 얘기예요 도대체? 내가 설계 당시에 내가 무슨 책임을 지겠다? 그 책임은 또 무엇이냐? 한영기 조합원이 내가 2주를 일찍 시켜야 되고 엄청나게 손해봤어. 어떻게 책임질 거냐? 내가 2주를 일찍 해서 엄청 손해봤다. 이건 고소할 겁니다. 평조합원이라 발뺌하시려나? 이 정말 완전히 동문서답에 완전히 막 가자는 거. 그래서 똑바로 말하세요. 설계사님 내가 무슨 책임을 진다고 구체적으로 말해보라. 2주를 일찍 해서 손해가 발생한 책임이 왜 나에게 있느냐? 내가 평조합원에서 발을 뺀다고? 왜 이렇게 항상 두리뭉실하게 하냐? 구체적으로 좀 제기해라. 그랬더니 카페 글을 확 지워버려. 그때부터는 이제는 카페 글을 못 올리게 해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물은 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올려요. 그 답변하고 평소에 계속 글 올렸던 건 뭔 상관이 있어요?
여기까지 딱 오니까 그냥 카페 탑재. 지금 이게 학원시고 이게 카페고 이게 단톡방이에요, 우리. 우리나라 변호사하고 재건축이 어떤 연관관계고 얼마나 재건축의 실패 사례가 많은지 한번 내가 몇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개포이에 방 무슨 조합장이 있어요. 이거 당선됐어요. 스스로 그만뒀어요. 나는 변호사가 왜 조합장을 직접 뛰어들었는지도 난 의심스럽고, 근데 결국은 개판됐죠. 그리고 스스로 물러났어요. 신반포 15차 김땡땡 변호사가 지금 조합장입니다. 15차 여러분 잘 보고 계시죠? 네. 회사 받고 공사비 왕창 올라가, 분양가 상한제 맞아, 공사 중단 왕창 해. 거기에는 1인당 1년에 6천만 원씩입니다, 이자가. 근데 지금 몇 년 중단했죠? 그나마 이번에 삼성에 들어가서 하고 있죠. 주공 124 이 땡땡 변호사하고 변호사 몇 명이 관리처분 소송을 주도했습니다. 2년간 중단됐죠. 근데 2심에서 이게 가지고 그나마 살았죠. 이 주도했던 사람이 변호사예요. 서초 신동아 최땡땡 변호사, 요 비대위예요. 이 사람이 작년 조합장 해임을 시켰어요. 해임 안 시키고 조합장이 3개월, 그러니까 작년 8월이면 내가 건축심의를 받겠다. 안 그러면 물러나겠다고 했는데 건축심의 받아버리면 해임이 못 시키잖아요. 네. 건축심의 받았는데. 그러니까 5월 달에 부랴부랴 열어가지고 어떻게든지 해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건축심의가 나발이고 지금 다 팽개치고 조합장도 없고 개판돼 버렸어요. 지금. 신반포 2차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이 박땡땡 변호사 3년 반 동안 있었어요. 신반포 2차가 17년 동안 조합 설립 못했죠. 이걸 내 손으로 내가 쫓아줬는데 3년 반 동안 10억 이상을 사용했는데요. 조합원한테 총회 연다고 3억을 이 각출을 해서 받아가지고 총회 안 열고 엉뚱한 자기 마음대로 써버려요. 이거 변호사예요. 옛날에 저 잠실이나 이런데 직무대행 변호사가 한 번 오면 직무대행이라는 그야말로 그 아주 일상 그 상무의 허가를 받아서 중요한 일은 다 허가를 받아서 돼야 돼요. 그리고 직무대행이 뭐예요? 조합장이 유고할 때 법원에서 하도 문제가 있으면 법원에 내려보내죠. 법원에 내려보내지만 아무리 늦어도 한 6개월 내에 조합장 빨리 뽑고 가는 게 법원의 직무대행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오면 여러분 3년, 3년 반 그냥 개개버려요. 그리고 아주 지 마음대로 돈 써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소송 들어가고 지금 뭐 고소하고 지금 난리도 아닌데 이래요. 지금 변호사들이. 자, 학원 조합원. 지금까지 보면 각종 거짓 선동, 가처분 소송, 조합원 정신적 고통 줬죠. 정말 중단될 수 있다. 큰일 났다. 나한테도 전화, 카톡, 문자 엄청 왔어요. 엄청. 어떻게든지 이길 수 있죠. 우리 안 지죠. 지문 어떻게 해요? 우리 소송비 8,500만 원 날라갔습니다. 간단하게. 그런데 조합에서 문자 보낸다고 한 번 보낸다 한 10만 원. 문자 보낸다고 문자비 어디서 땅 파서 나오냐. 조합장한테 난리를 치죠 지금. 근데 한 방에 8,500만 원 날라갔어요. 조합원 분열 조장하죠. 조합 업무 방해하죠. 응? 조합 집행부에단 불신 조장해서 해임하게 만들죠. 이 카페가 명예훼손하죠. 진짜 혹은 조합원은 나하고 무관하다 하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조합원들한테 진짜 공개 사과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비대위 아니라고 하지만 완전히 손 떼야 돼요. 더 가면 안 됩니다. 즉시 인터넷 카페 단톡방 폐쇄해야 돼요. 이걸로 인해서 지금 한 이제는 400 몇십 명이 뭉쳤는데 이걸로 인해서 400 몇십 명이 우리가 간단하게 총회 21일 연기시켰잖아요. 그거 연기시킨 거 맞아요. 분명히 과반 안 되지만 얼마든지 옛날에 신반포 1차
불과 20%가 아작을 내버렸어요, 소송에서. 그래서 22년 만에 입주한 겁니다. 응? 그런데 카페고 단톡방이고 나하고 직접적으로 내가 그 친구가 상관없다고 해버리면 이걸로 인해서 지금 엉망진창되고 계약을 하느니 마느니 가서 땡깡 부리고, 그거는 이제 혹은 본인 응? 오늘 문자 보낸 누가 보낸지 모르겠는데 이 공식적으로 카페에서도 뭐 그런 거 올리고 계약할 때 뭘 요구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면, 아니 나는 개설만 했을 뿐이, 그러면 네이버 창업자한테 손해배상은 그 사람한테 청구해, 이렇게 해버릴 거라면 이거 안 되죠. 마지막으로 진짜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비대위. 그건 정말 위험 수준을 제가 봐도 넘어섰어요. 최소한 저렇게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켰고 3개월 동안 그 난리를 쳤고 전부 다 거짓말로 다 드러났고, 그랬으면 한 번 정도는 사과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 번 정도는. 이건 인간적으로 내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이 비대위는 정말. 응? 이 비대위는 이번 가처분 소송도 그렇고 말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공사 중단? 그냥 단톡방 보면 그냥 뭐 일상화돼 있어요. 일상화. 한 2년 중단하고 제대로 해야지. 100년짜리 만들어야지. 응? 추가 부담금 뭐 2년 뭐 그거 한 뭐 2천 몇백 3천억? 세제당 한 2억 더 들어온 거? 그래서 100년간은 주택 만들면 뭐 세제당 5억 이익인지 내가 모르겠어. 그거 불사하는 집단이에요, 이 집단. 그리고 가처분 소송당하고. 인허가를 불허하라라는 공사 중단 뻔히 알면서 인허가 중단하는 민원 넣잖아요. 조합집행부 해임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중단인데. 창문 키울 거 이 중단시키고 하라는 거예요, 지금. 스카이라운지 설계 변경, 이거 공사 9개월 중단하고 하라는 거고, 창문도 9개월 중단하고 하라는 거고. 이 집단은 공사 중단, 추가 부담금 뭐 증가 불사해. 뭐 전혀 이거 상관없어요. 어? 그리고 일단 무차별적으로 믿든 말든 거짓 선동해버려요. 그런데 이거를 조합이 일일이 대응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정사실화돼. 그러면 조합장 개 같은 놈. 답변도 안 해. 조합은 무시해. 의도적인 거짓말로 집행부를 부친이 저장해. 그리고 조금 변호사가 저래버리면 리도 없어요.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지금 비대위는 이런 집단이라고 저는 정의를 해요. 자, 2월 29일까지 우리 조합에서는 내부적으로 인터넷 카페 및 단톡방 폐쇄하고 혹은 조합은 공식적으로 사과하면 조합은 정말로 포용한다. 3월. 이건 잘못 나간 거예요. 3월 29일까지. 우리 계약 끝날 때까지. 인터넷 카페 단톡방 폐쇄하고 혹은 조합은 공식 사과하면 조합은 포용할 의사가 있다. 만약 이걸 비대위가 거부를 하면 카페 단톡방 요구사항은 일단은 지금서부터는 이제는 설명회가 할 필요도 없고 할 이유도 없고, 저도 거기다가 괜히 제가 들어가서 글 쓰면 손님만 늘어나요. 제 글 보고 싶어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글 쓸 이유도 없어요. 철저히 이거는 그야말로 그림자 취급해야 돼요. 이거는 이스라마나 두 번째, 이제는 이 이후부터는 지금까지 모든 것 어마무시해요. 이 범죄 행위가.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죄. 이건 아주 그냥 변호사 제대로 사서 그 소장 쓰는 데만도 한참 걸려야 될 거예요. 아주 갈기갈기 쪼각쪼각 내서 이건 해야 돼요. 업무방해, 명예훼손, 모욕, 기타. 그래서 이거 걸리면 약이 없이 손해배상 청구해야죠. 자, 악의적인 사람 조합원 제명해야죠. 되든 안 되든. 총회 열어서 제명하고 지가 수천만 원 들여서 때문에
응? 이렇게 조합원들을 불안하게 하고, 응? 공사 중단을 전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이런 집단이야말로 몇 사람은 시범 케이스로 폰 내야죠. 당연하지. 어? 자, 이 대상은 특히 카페, 단톡방에 범죄글을 게시하는 사람, 거짓으로 민원 신청하는 사람, 거짓으로, 온통 거짓말로, 가처분 거짓 진술자, 비대위의 핵심 주동자, 이런 사람들에 한해서는 정말 이제 관용을 베풀 수가 없어요. 이 3월 30일부터는. 진짜로 재건축을 위하고 본인들 개인 신상을 위한다면 제가 볼 때는 29일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지 않으면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조합도 이렇게 마냥 저 사람들하고 대치해서 조합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제가 봐도 내가 조합장이라면 저 조합장 안 하고 때려치워요. 그만뒀어요. 저는. 하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조합을 저렇게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삼성이 그렇게 준법 경영실에 뒤지게 얻어 터지고 직원 잘릴 위기에 처해 있고 이런데도 삼성의 지금 우리 조합원 분양계약서가 그렇게 개판 5분 전인 분양계약서로 생각하는 사람부터가 지금 문제 심각해요. 그 다른 이 근처에 있는 아무 조합원 분양계약서 하나만 갖다 봐도 우리가 비교가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안 하는 거 우리만 이렇게 요구하는 게, 이게 또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정상적인 조합 계약서인 줄 알아요. 분양계약서. 위주알, 고주알, 거기다가 모든 걸 다 표기해서 갖다 주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아마 한 번 정도 설명회 정도 하면, 설명회는 내가 볼 때는 이제 끝난 거 아닌가. 그리고 29일까지 기다려 봤다가 여기서 계속 한다면 이건 이제 철저하게 무시하고, 그거에 관계돼서 뭐 조합장이 답변을 하고 설명을 하고, 저가 이 설명을 열고 할 이제 이유도 없어요. 이거는 오히려 해줄 것도 여기서 이 카페나 단톡방에서 요구하면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내가 조합장이면 안 해줄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아주 그냥 약을 바짝바짝 올려서 그 다음에 요걸 해서 진짜 혼 좀 놔야 그 익명이기 때문에 숨어가지고 오만 짓 하는 거. 저도 지금까지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사실은 BC라는 고소 안 했어요. 저 고소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데 내가 고소를 한 100번 당해봤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하는데, 이거는 우리 재건축이 심각하기 때문에 일단 리스트업은 다 해놨어요. 고소장을. 이거는 뭐 변호사 저 같은 경우는 시킬 필요도 없어요. 제가 직접 써서 직접 넣으면 그나마 이때까지 저도 같이 참았다가 30일 날부터 넣을까 생각 중인데, 진짜 익명을 하고 함부로 그 이상한 짓 하는 단톡방의 비대위 핵심들 몇 사람 스스로 알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세요. 응? 본인들 위해서라도. 자, 오늘 설명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합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조합이 상당히 긴박한 순간들을 지내왔고, 어저께 다행스럽게도 법원의 현명한 결정으로 분양 계약이 어렵사리 이루어졌습니다. 조합은 중단 없는 재건축을 위해서 그리고 양심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조합을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